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아토피의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토피를 정복하다니, 아토피라고 하는 병은 이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정말 끈질긴 난치병으로 알려진 있는데, 아토피를 정복한다 하니까 믿기가 어렵죠. 이 아토피를 정복한다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오사카 대학병원 미생물병 연구소의 고다 미스오 교수가 자신의 저서 원조 생체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아토피를 정복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난치성 아토피라고 하더라도 생체식 요법을 잘 믿고 따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아토피가 정복돼서 아토피는 완치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이제 생체식 요법은 한국에는 생소한데, 미국의 의사 버처 배너가 19세기에 황달 환자에게 이 생체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극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계기가 돼가지고, 그 뒤로 이 생체식 요법이 로 푸드 디톡스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진화 발전을 해 왔는데, 저는 1983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40년이 다 됐네요. 고다 선생의 생체식 요법을 이제 배운 후로 지금까지 많은 난치성 환자들에게 이 생체식 요법을 이렇게 응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극적인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 서양 의학에서 안 되는 난치병들이 이 생체식 요법을 해서 아주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체식 요법을 환자 치료에 안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987년에 그 나고야에서 열린 제23회 국제 생체식 절식 요법 학회에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발표를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원조 생체식의 저자인 고다 미스오 교수가 이제 특강을 했는데, 제가 그때 고다 미스오 선생의 얼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30대의 이제 젊은 의사였고, 고다 선생은 78세의 할아버지 의사인데, 이분의 얼굴이 참 어린애처럼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이 머리칼이요, 사춘기 소년처럼 빽빽하게 까맣게 윤기가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저런 할아버지 얼굴이 저렇게까지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이제 고다 선생의 병원에 가가지고 이 생체식 요법을 본격적으로 배워서, 그 후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어려운 환자들에게 생체식 요법을 응용하고 있는데, 오늘 문제된 아토피 환자에게 정말 코끼리 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어떠한 의학적 치료를 해도 되지 않는 절망적인 아토피 환자도 이 생체식 요법을 하면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완치됐습니다. 정말 아토피를 정복한다고 하는 말이 정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아토피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 서양의학에서는 아토피 원인이 피부 장벽이 약화되는 유전적 원인, 곧 피부 장벽에 관련되는 유전자가 변이 됐다. 그걸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알레르기 원,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꽃가루라든가 특정 음식물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알레르기 염증 반응, 과잉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가려움이 생기면은 많이 긁어가지고서 이제 피부에 손상이 와서 2차적 감염이 오는, 이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으로 보고, 손상되고 약화된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습제를 쓴다거나, 과잉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인 스테로이드 크림을 바르거나, 치유가 잘 안 될 때는 이제 면역 주사와 같은 치료를 하거나, 이런 치료를 잘 하셔야죠. 이런 것들을 잘 하되, 이러한 현대의학이 말하는 원인의 그 배후의 문제를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체식 요법은 바로 그 아토피의 근본 원인, 최초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생체식 요법은 먼저 아까 이야기한 변이된 유전자를 복구시켜줍니다. 우리 이제 후성 유전학에서 이러한 방법이 왜 변이된 유전자를 복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근거를 생체식료법이 완전히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청결시켜 줍니다. 생체식료법이. 우리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과잉등이 일어나는 데는 장내 환경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스몰 인테스티널 박테리얼 오버그로스,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이다. SIBO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체식을 하게 되면은 그 장내 환경이 깨끗해져. 어떻게 깨끗해지냐? 유해균은 약화되고 내 안에 있는 장내 유익균들이 이 생체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피 환자들이 이 생체식을 하게 되면요, 한 달쯤 되면은 대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질 않아요. 그 전에는 대변에서 악취가 많이 나거나 구취도 나는데, 대변 냄새라든가 구취가 없어요. 그 장내 환경이 깨끗해져. 그래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바탕이 해결되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생체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섬유소를 이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전에는 그 섬유소가 우리에게 아무 영양가 없이 그냥 배설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섬유소는 긴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장내의 유익균,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 분해가 돼서 단쇄 지방산이라는 영양물질로 바꿔지는데, 이때 섬유소가 분해돼서 단쇄 지방산으로 바뀌어질 때 그 분해 신호 물질인 SCFA라는 신호 물질이 생성돼요. 그런데 그 SCFA라고 하는 분해 신호 물질이, 놀라운 것은 그 과잉 면역 반응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아토피가 왜 생깁니까? 면역이 과잉돼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역 과잉을 억제하려고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쓰지 않습니까? 이 생체식이 스테로이드보다 더 강력한 면역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생체식은 세포를 재생시키는, 세포의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빨리 돌려가지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토피의 근본 원인이 뭔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개발 국가에서는요, 어린아이들 아토피가 한 5% 정도가 아토피 환자가 있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등에는 어린아이들 20%가 아토피 환자입니다. 무려 4배나 많죠. 성인 아토피도 그래요. 저개발 국가에는 100명 중에 1명이 아토피인데, 선진국에서는 100명 중에 3명이 아토피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너 배의 아토피 환자가 많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문명이 아토피를 만든 거예요. 요즘 이제 문명이 아토피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현대의학이 어렴풋이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위생 가설이다, 그 말이야. 너무 위생적으로 살아요. 손을 잘 씻고, 그래서 세균과 이런 기생충에 접촉할 기회가 없게 돼. 우리 인체는 면역 반응을, 1차 면역이 뭐냐면 세균이라든가 기생충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하는 면역이 있는데, 세균이나 기생충이 없기 때문에 1차 면역이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2차 면역에 해당하는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과잉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토피나 비염이나 천식이나 이런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명이 원인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명을 빼야 아토피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명을 뺀 음식이 바로 생체식입니다. 생체식은 바로 우리 수렵 채집식에 일체 불로 가공하지도 않고 어떤 조리도 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생채소와 생과일과 생곡식과 씨앗과 견과류와 베리와 같은 딸기 종류를 그냥 날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게 들어가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원래 오랫동안 그러한 음식과 자연에 적응해왔던 유전자가 산업혁명기로 들어와가지고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문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유전자가 전부 손상, 변이 돼가지고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라든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암이나 이런 병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된 생활에 살더라도 아파트에 살고 컴퓨터도 쓰고 자동차를 타는
문명 생활을 혜택을 보더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만이라도 가장 원래의 탈문명의 음식, 생채식으로 할 때 이런 근본적인 해결된다고 하는 이제 의학적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전문가들 속에서는 풀뿌리 같은 걸 먹고 어떻게 해결되느냐 냉소적으로 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가끔 듣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비판할 때는 알고 비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생채식 요법이라고 하는 역사와 그 학회와 논문과 많은 연구 서적들을 보고 이제 비판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동료 의사들에게 제발 이 로푸드 생채식 요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정말 환자들에게 응용할 것을 간곡히 제가 이제 권하는 바입니다. 이걸 할 때 단순히 아토피만이 아닙니다. 같은 아토피에 해당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천식이라든가 그 외에 자가 면역질환,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많은 난치성 질환들에게 아주 극적인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치유법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고다 선생의 원조 생채식, 많은 서양 의사들이 쓴 로우 푸드 디톡스, 로우 푸드 다이어트 같은 이제 책을 보셔도 좋고 많은 연구 논문이나 문헌이 있습니다. 제가 그 TV MBN의 엄지어 제왕이라고 하는 건강 프로에 나가서 생채식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제 강의를 한 일이 있는데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은 그 유튜브에도 그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엄지어 제왕 생채식의 기적을 보셔도 좋고, 또 제가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생채식에 대해서 이제 강의한 일도 있고, 뭐 여러 방송 매체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생채식은 영유아기에 생채소를 먹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이제 곤란하겠죠. 우리 학령기 이후에 생채소와 과일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 다음에 특히 성인기에 아토피에는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조리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데 그런데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쉽게 그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명 리셋이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출간했는데, 그 생명 리셋 책에 보면은 많은 난치성 질환들에게 그 생채식 요법을 하는 방법을 소개했고, 특히 아토피에 대해서 어떻게 재밌게 맛있게 불편 없이 생채식 요법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생명 리셋 책에 소개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중증 아토피 환자라 하더라도 제가 장담하건대 이 생채식 요법을 믿고 실천하게 된다면 반드시 아토피는 정복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피부를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